내가 탈모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자기 위로나 성스러운 생활. 예. 좀 많이 느껴지요. 엄청 심한 탈모는 아니고 그래도 탈모는 확실히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환입니다. 오늘 정말 탈모하면은 모를 수가 없는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컨텐츠 하고 있는데 소개 한번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닥터 채널 운영하고 있고 탈모인들을 위해서 의료기관, 병원도 운영하고 있는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내가 탈모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변화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보다 머리가 좀 죽는다, 좀 뭔가 많이 빠진다, 스타일링이 잘 안 되네, 약간 이마나 두피에 좀 기름이 평소보다 좀 끼는 것 같고, 일단 그런 변화가 좀 생겨요. 여기서 일단 의심을 해야 되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뒤에 한번 만져보고, 앞에 위에 한번 만져보고, 굵기 차이가 많이 느껴지면 그거는 탈모를 의심해야 된다. 좀 많이 느껴지요. 타고나기를 사람은 뒷머리가 제일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정확하고, 제일 정확한 거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굵은 모발과 이 가는 모발의 이 비율이 20% 이상 좀 뭔가 높아져 있으면 우리는 탈모다라고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뽑아가지고 비교해봐도 되나요? 그거는 크게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뽑았을 때 얇은 모발이 뽑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이게 인터넷에 팔거든요. 네네. 제가 사야 되겠다. 네, 제가 진짜 여러 가지 현미경을 다 써봤는데 배율은 딱 50배율이 제일 좋아요. 약간 좀 저렴한 것들은 배율 조절이 안 되거든요. 네네.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것도 인터넷에서 산 건데 한 18만 원 정도 해요, 하나에. 병원 가는 게 맞아요. 빠르게. 네, 맞아요. 그런 장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 병원들이 요즘은 그래도 현미경을 좀 구비하고 있지만 안 그런 곳들도 종종 있거든요. 혹시 현미경으로도 한번 봐주시나요? 예약할 때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막 피부과 이런 데보다는 좀 탈모 이렇게 써놓는 모바일 병원 이런 데를 네, 하는 게 낫겠죠. 맞아요. 그죠? 이제 탈모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네. 뭐가 맞는지, 그리고 뭐부터 하는 게 좋은지를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초기인 분들이 있고 진짜 완전히 너무 심해진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초기 탈모라면, 그리고 이제 제일 흔한 남성형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라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 약을 일단 처방해드리죠. 피나스트리드, 프로페시아 계열의 약을 처방해드리고, 결과를 조금 빨리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녹시딜, 로게인폼 이런 것까지 같이 처방해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대부분은 초기 탈모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과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6개월, 7개월쯤 됐는데 만약에 경과가 없으면 약을 저 센 걸로 바꿔보거나, 뭐 두타스트리드, 아보다트, 아니면 미녹시딜 먹는 걸 좀 더 추가해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중기 이상으로 많이 심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저는 아보다트를 처방해드리고, 미녹시딜도 바르는 것에 더해서 먹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서 PRP 치료가 있어요. 그게 또 세포 회복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많이 보이는 분들은 빨리 결과를 내서 가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처방 스타일이 좀 그렇게 나뉘어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그러니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게 있는데 효과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논문상으로도 두타스트리드, 아보다트가 효과는 확실히 더 좋아요. 프로페시아로 해서 안 되는 분들, 반응이 없는 분들을 제가 아보다트로 약을 바꿔드리면 확실하게 체감을 해요. 아보다트에 너무 이제 경계심을 가질 필요 없고, 반응이 없고 하면 진짜 먹어봐야 돼요.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 계열은 이제 뭐 FDA 승인이 있고, 네. 뭐 아보다트는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보셔야 되고, 아보다트가 굳이 더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FDA를. 그거를 해서 이득이 없잖아요. 이미 처방도 많이 되고 있고, FDA가 없으면 처방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FDA 승인 받고 안 받고가 뭔가 우수성의 차이를 이야기하진 않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FDA 승인은 진짜 중요한 거긴 하지만, 이 승인을 받는데도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네릭이라고 하잖아요. 뭐 네. 카피약이라고도 하는데 제네릭 쪽으로 추천을 많이 주시나요? 저는 무조건 제네릭 먼저 추천해드리고, 오시는 분들의 주머니 사정도 최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왜냐면 제가 예전부터 약값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네릭 먼저 드시라고 하고, 고객분께서 나는 그냥 오리지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오리지널 처방해드리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제일 저렴한 거 먹거든요. 그래서 이 알로시아라는 약도 저희 병원 밑에 이제 약국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제일 저렴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피나스테리드 계열, 그 프로페시아의 제네릭 약 쪽을 먹고 있고, 사실 지금도 먹고 있는데 잡아볼까 하고 그 두타 계열로 넘어갔다가 기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지금은 피나로 옮겨갔거든요. 피나 계열이랑 두타 계열이랑 부작용이 좀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피나스리드를 잘 먹다가
두타로 갔을 때 보통 남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성기능 저하 때문에 약을 못 먹는 경우는 잘 없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잘 먹어요. 거의 대부분이 너무 피곤하다. 제 체감상 뭔가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이유로 다시 프로페시아로 돌아가요. 초기인 분들은 네. 프로페시아로 보통 먼저 가고 그다음에 뭐 좀 중기 이상 심한 분들은 아보다트 또는 프로페시아인데 효과 없는 사람들은 아보다트. 또 이제 많이들 찾는 게 먹는 미녹시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되나요? 처방해드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탈모 부위가 넓고 좀 심한 분들 바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바르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애초에 그냥 먹는 미녹시딜 같이 드려버려요. 아니면 이제 뭐 범위가 넓지 않아도 바르는 미녹시딜을 충분히 했음에도 효과가 애매한 분들, 그 종합 논문들을 한번 보면은 미녹시딜 바르는 거나 먹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직접 필드에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바르는 미녹시딜을 할 때보다 먹는 미녹시딜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바르는 거는 아무래도 진짜 이 환자분들이 하나하나 골고루 잘 발라야 되고 환자분들마다 이 모낭의 깊이가 다르고 두피 환경도 다르고 두피 두께도 다르다 보니 흡수의 이 요소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먹는 미녹시딜은 그런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다 혈액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로바로 효과가 좀 잘 나오지 않나. 저도 로그인폼이랑 뭐 미녹펜 이런 거 바르는데 솔직히 진짜 맨날 아침 저녁 바르는 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미녹시딜은 또 전신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이분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이걸 처방해드리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제 처방하고 있죠. 미녹시딜은 부작용이 뭐 먹는 거는 어떻게 있나요? 미녹시딜이 혈관을 넓히는 약이잖아요. 보통 혈관이 넓어지면 초반에 나타나는 게 부정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거는 두통. 그 머리 쪽에 혈관이 넓어지면 살짝 그게 두통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전 타이레놀 드시라고 하고, 그걸로 컨트롤 안 되면은 용량 줄이거나 끊고, 이제 한 두세 달쯤 돼서 오는 게 안 보이던 수염이 좀 보여서 불편해진다. 특히 여성분들. 그 다음에 얼굴이 붓는 거, 팔다리가 붓는 거. 만약에 이제 피나스테리드 프로페시아를 100이라고 봤을 때 이 먹는 미녹시딜의 효과는 어느 정도 파워인가, 이거를 감수할 만큼인가. 누군가한테는 프로페시아는 70이고 미녹시딜은 100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진짜 잘 받는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이거 다 효과 있는 거니까 다 해보시라고. 그리고 일단 좋아지게 만들고 조금 부담이 있었다 싶었던 거는 하나 끊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또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막 좀 이제 이렇게 해야 좀 지킬 수 있다. 아니면 이런 거는 진짜 하지 마라. 제일 첫 번째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일단은 본인한테 잘 맞는 샴푸. 두 번째는 저는 웨이트 운동을 진짜 좀 과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머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특히 하체하고 며칠 뒤에 머리가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하게 하면 약간 혈류량 돌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요? 남성 호르몬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게 어쨌든 우리 몸의 피로잖아요. 그게 그냥 또 스트레스로 되는 것 같아요. 모발과 피부에. 너무 슬프다. 근데 운동은 진짜 중요한 거 예. 가로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예. 적당히. 예, 예. 적당히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추성훈이나 또 뭐 김종국 이런 분들은 또 진짜 열심히 과하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탈모가 뭐, 예.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도 예. 되는데 이미 시작된 사람들은 그게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금 주의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위로나 뭐 예. 성스러운 생활 예. 이런 거. 어쨌든 그 횟수가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되면은 평소보다 좀 약해지는데 그걸 진짜 확실하게 생각보다 느꼈어. 많이 그 다음에 과음 당연히 뭐 이건 중요하고 뭐 담배는 저는 원래 안 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는 편이죠.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데 네. 술이 나쁜가요? 담배가 나쁜가요? 진짜 근데 이거 약간 하나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담배가 훨씬 더 나쁘다고 그래요? 봐요. 제가 대학교 때 한 몇 개월 정도 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모를 텐데 예. 필 때마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술은 진짜 웬만큼 그냥 적당히 반주하면 괜찮거든요. 이게 또 이제 원장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가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담배가 나빠지는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니코틴이 우리 말초 혈관을 확 수축시키잖아요.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연초 전담자인은 물어보시는 분들 있었어요. 이거 절실해요. 포인트는 니코틴이잖아요.
그래서 전담도 니코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니코틴 수치가 작은 걸로. 최대한 적은 걸로 네. 피시는 걸 저는 권장해드려요. 머리 감는 것도 얘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감아야 되냐, 뭐 최대한 안 감는 게 좋다, 뭐 2번 감는 게 좋다. 근데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감는 게 제일 좋아요.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두피염이 있거든요. 두피가 어느 정도 청결해지면 두피염이 빨리 좋아져요. 근데 이 기름을 없애기 위해서 세정력을 너무 강한 걸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일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일시적으로 두피가 너무 확 건조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자극으로 와닿고 두피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적당한 세정력을 가진 샴푸로 그냥 빈도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타고나기를 두피가 건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루 한 번만 감아도 좋다. 샴푸 이게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냐, 이렇게 고르는 게 좋다라던가, 뭔가 이 성분이 들어간 거 좀 괜찮다. 정말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진짜 100개 넘게 저 써봤거든요. 그 리뷰하시는 걸로 입문했어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자라고 저는 항상 4가지를 좀 강조드렸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용감이고요. 본인한테 맞는 약간 사용감. 맞아요. 가려움 없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분을 보는 거거든요. 설페이트 계면 활성제 없는 걸 쓰자. 뭐 설페이트 있어도 좋은 샴푸들 너무 많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없는 게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주니까 그 포인트 하나 항상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거는 여러 가지 추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들. 멘톨 성분이 있잖아요. 두피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화 요인? 좋진 않기 때문에 인공 향료도 없거나 진짜 전성분 거의 맨 뒤에 붙어있는 애들로 쓰자. 그 다음에 탈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은 대표적으로 카페인 1%가 들어간 거. 유럽에서 작지만 임상 그래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로즈마리도 임상 논문이 있어요. 약이 아닌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샴푸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저 그걸로 감고 왔습니다. 기념비적으로다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샴푸는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용감이에요. 사용감. 그 다음이 2번째가 성분이 돼야 돼요. 트리트먼트 이런 것도 막 궁금할 것 같아요. 헹궈 주실 때만 두피에 최대한 남지 않게, 잔여물이 남지 않게 잘 헹궈 주시기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약간 그런 거 어떤가요? 요즘에 두피 토닉도 되게 유행인데 그런 거는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두피 토닉을 바른다고 해서 탈모가 개선되진 않아요. 아, 내가 요즘 두피가 좀 건조하다. 한 번씩 내가 두피가 좀 가렵네? 그럴 때 그 부분 한 번씩 보습해주고. 그건 질문이 너무 많은데? 스타일링 제품들은 어떤가요? 안 쓰는 걸 제일 권장해드리고, 근데 어쨌든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쓰고 진짜 잘 헹궈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드라이기로만 하시고. 그건 어떤가요? 모자 쓰고 운동하면 더 빠진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죠. 상관없어요. 햇빛 가려주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는 좋은 경우가 많고, 그죠. 너무 장시간만 안 쓰면 된다고 봐요, 저는. 밖에서 자외선 받는 거 이런 것도 크게 크죠. 그건 커요. 크죠. 그건 커요. 네, 많이 크죠. 러닝 족분데 지금 비상 걸렸네요. 모자 쓰고 뛰세요. 차라리 그게 낫군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 강조했던 게, 남자도 양우산 써야 된다. 한여름에 진짜 직사광 자외선 계속 받고 다니면 가을에 많이 빠져요.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만 머리가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드라이 그쪽에 막 많이 하시냐고. 그거 오늘부터 좀 줄여보시라고. 실제로 뜨거운 바람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어요. 그 부분. 두피에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두피에 가까이 해야 될 때는 저는 찬바람으로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수면 시간. 자는 시간도 중요한데 잠에 드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6시간을 자도 새벽 4시에 자는 사람과 12시, 1시에 자는 사람은 이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요. 최대한 12시, 11시 가까이 주무시고 2시는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특히 탈모가 이미 시작된 사람들한테는 진짜 너무 이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진짜 하나하나 교정해보면 진짜 좋아지는 거 느껴지실 몇 개 거예요.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고민하는 게 저희가 시술인데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헤어라인 M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모발 이식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사실 M자 헤어라인은 모발 이식을 위한 그 예산을 빨리 모으고 계시는 게 좋아요. 탈모약은 당연히 M자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M자 탈모로 오신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그거 모아서 모발 이식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군대에서 모발 이식 비용을 모아서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대견하네요. 네, 대견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아니, 뭐. 진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더 마음이 신경 가네. 써주고 두 번째는 이제 두피 문신. 모발 이식 하기에는 공간이 없어요. 내가 이런저런 약물 치료도 해봤지만 뭔가 반응이 미지근하고, 그럴 때는 두피 문신으로 해버리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만족하시고 본인이 받던 스트레스도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관아살님도 했던데, 헤어라인 이렇게. 맞아요. 네. M자 탈모나 이런 게 심하진 않은데 헤어라인이 뭔가 조금 비쳐 보여서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한테 좀 권장드리기도 해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티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사 치료 있거든요. 보톡스랑 PRP 줄기세포 이렇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우리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혈관 수축 물질이 나와요. 근데 보톡스가 그걸 릴리즈해줘요. 그 다음에 보톡스의 두 번째 역할은 우리 남성형 탈모의 궁극적인 원인이 호르몬 DHT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약을 못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탈모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 남자랑. 그래서 이 보톡스 치료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땀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땀이 많은 분들은 보톡스의 효과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또 PRP를 하는 이유는 세포를 치료하는 개념이거든요. 팔에서 피를 뽑고요. 그걸 원심 분리를 돌리면 혈액층이 크게 세 층으로 나뉘어요. 그 중에서 가운데 이제 혈소판이 농축이 된 층이 있는데 그거를 쏙 뽑아내요. 그 안에는 성장인자가 되게 많아요. 고민 부위에 우리가 또 가느다란 바늘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발이 건강해 보이지만 엄청 가늘어진 모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프라 자체가 되게 망가져 있어요. 이 성장인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시 재건하는 걸 촉진하고, 그래서 그런 걸 촉진하는 치료가 PRP예요. 보톡스랑 PRP가 비용이 혹시 어떻게? 이 강남권에서는 보톡스는 보통 1회당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걸 알고 있고, PRP 같은 경우도 한 15만에서 거의 한 40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효과를 그래도 체감하려면 1회로 가능한가요? 1회로는 효과를 체감하기가 힘들고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 3번은 오셔야 돼요. 권장드리는 거는 6개월. 둘 다 동일하게. 네, 둘 다 네. 동일하게 권장드리고, 근데 보톡스는 기본적으로 한 5회, 4회 정도는 해야지 효과가 좀 체감이 되기 시작하고, PRP는 기본 3회만 해도 돼요.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탈모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병원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막 보통 좀 얼굴이 좀 어두워요, 다른 데보다. 당연히 병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요. 저희 병원 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진짜 가이드를 잘 만나야 돼요. 최신 동향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가 끝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런 시술들의 기술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장해드려요. 저도 이마 축소술을 했거든요. 바람도 정면으로 맞을 수 있어요. 저 진짜 피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저 뒤로 걷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생활 습관도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더 풍성해지고 더 스타일링이 잘 되실 거예요. 내가 혹시 탈모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볼 동영상 해놓으셨다가 두고두고 좀 보시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머리는 충분히 지금 다 상태가 괜찮고 종소리는 양호해요. 근데 선생님 어쨌든 앞쪽이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굵은 것도 있는데 얇은 거의 비율이 훨씬 많아지네요. 만약에 안 먹었으면 이것보다 가는 모발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막 엄청 심한 탈모는 아니고 그래도 탈모는 확실히 맞아요. 여기 장난 없다. 맞아요. 약 열심히 드세요. 네.